자, 그리고 9번 보시면 공공언어 바로쓰기와 관련된 지침의 일부를 참고했을 때 올바른 수정사항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 골라라. 자, 조항이 역시나 쭉 나타나 있습니다.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쭉 읽어갈 필요는 없고요. 밑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표기가 된 걸 이렇게 옮겨 써야 맞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지침이 뭔지 거꾸로 찾아 올라가는 겁니다. 자, 1번을 보면 숫자예요. 숫자로 우리 이제 날짜 표기가 나타나 있는데 달라진 점은 1 뒤에 점이 찍혀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걸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지침은 우리 첫 번째 볼 수 있겠네요.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 월, 일을 표시할 경우 온점은 연, 월일 다음에 모두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1 뒤에도 찍어야 되는 거니까 맞게 찍혀 있네요. 그럼 1번 지워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2번 296억 달러예요. 여기서 바뀌어 있는 건 우리 띄어쓰기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럼 단위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위와 관련된 지침, 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앞말과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띄고 달러, 우리 금전을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단위 명사는 띄어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적절한 수정 볼 수 있겠고요. 음주, 열차, 운행 3번 보시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3가지예요. 음주, 그리고 열차, 그리고 운행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를 다 띄었습니까? 붙였습니까? 와 관련된 조항. 자, 우리 여기 살펴볼 수 있겠죠. 각기 독립된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는 띄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띄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3번 지워주시고 기간, 칸막이 사이의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근데 얘는 띄었었는데 잘못 띄었었어. 여기 붙였었네요. 자, 그러면 이 사이를 나타내주고 있는 단어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와 관련된 거는요. 바로 정답이 의존명사와 관련된 지침에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의존명사는 앞말과 띄었습니다. 근데 내가 의존명사가 뭔지 몰라요 라고 했을 때 뒤에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이 간은요, 나타나 있잖아요. 간은 의존명사임으로 알려주고 있죠. 자, 띄었어야 된대요. 단, 기간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는 간은 전미사이기 때문에 붙였어라 나타나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의존명사를 몰라도 이 지침을 활용해서 2가지만 파악해 주시면 돼요. 여기 사용되고 있는 간이 의존명사인가?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뒤에 거 활용하세요. 기간을 나타내주고 있는 의미인가? 근데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간은 기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붙여 쓰는 게 아니라 띄어 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기 있는 적절하게 띄어 쓴 걸 오히려 잘못 붙여 쓰고 있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의존 명사는요, 명사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의미상 앞에 있는 단어에 반드시 의존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홀로 썼을 때는 의미 전달이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존 명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가 단위 명사 같은 것들도 있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간이라든지 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특히나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한 강력한 힌트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문법적인 부분을 잘 모른다. 그러면 뒤에 있는 요소 여기서 완벽하게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예시가 들어져 있었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5번 적극 뒷받침을 위해 적극 어쩌라는 건지요. 적절한 조사의 연결, 어미의 연결이 안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라고 하는 조사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명사와 구성은 문장 의미를 파악을 어렵게 하므로 조사나 어미를 써서 명확하게 의미를 밝혀주어라. 그래서 의로라고 하는 조사를 추가하는 적절한 수정이 이루어졌네요. 자, 10번 문제 보시면은요, 문장의 중의성과 관련된 문장입니다. 우리가 문장을 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중의적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중의성을 가진 문장을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였을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 저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 굉장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고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중의성을 줄여주는 이제 문제가 나타나 있는데요. 자, 중의적인 표현을 알맞게 수정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수정을 했음에도 중의성이 남아있는 답을 찾아주셔야 돼요. 자, 1번을 보시면 승현이는 모자를 쓰고 있대요. 여기서는 모자를 쓰는 중인지 아니면 이미 쓴 행동은 마무리가 된 거고요. 쓰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지 두 가지의 의미가 중의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현이는 모자를 쓴 채로 있다. 그러면 쓰는 중이다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겠죠. 따라서 중의성 해소가 됐네요. 자, 2번 보시면 다정한 그의 어머니가, 자, 여기서는 수식 부분에서 중의성이 발생을 했는데요. 다정한 게 근지, 그의 어머니가 다정한 건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의 다정한 어머니가 됐을 때는 어머니가 다정하구나 라고 하면서 중의성이 해소가 되고 있어요. 자, 어제는 내가 어머니와 조카를 보러 갔다. 그러면 내가 어머니랑 조카를 보러 갔는지, 아니면 두 번째는요, 나와 어머니가, 내가 어머니와 함께 조카를 보러 갔는지 중의성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제는 나와 어머니가 조카를 보러 갔습니다. 와, 연결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랑 함께 보러 갔다라고 하는 의미로 중의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승현이는 누나보다 소희를 더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승현이가 좋아하는 게 누나와 소희 중에 선택을 하는 건지, 승현이는 누나와 소희, 누굴 더 좋아하느냐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승현이는 누나보다 소희를, 그러니까 소희를 좋아하는 정도가 승현이와 누나의 차이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가를 비교하는 거였기 때문에 승현이는 누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소희를 더 많이 좋아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승현이가 좋아하는 대상이 누나인지 소희인지 그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걸로 중의성 해소가 됐네요. 자, 마지막에 있는 5번 보시면 오기로 한 친구들이 장소에 다 안 나타났대요. 전부 안 나타났는지 일부가 오지 않았는지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밑에를 보시면 오기로 한 친구들이 장소에 다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 변화된 게요. 안 나타났다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정문의 형태만 바뀌어 있을 뿐이지 여기서 중의성이 생기는 요소, 다라고 하는 이 모호한 표현에 대한 중의성이 전혀 해소가 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서 틀린 정답은 우리 5번으로 선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